나마스테.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객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삼보할 일회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제 수행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김해 사띠아라마를 좀 홍보해볼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이죠. 예, 그럭저럭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여기 부산 해운대로 왔었는데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해운대의 모습과 현재 해운대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현대화되어 있는 멋지게 잘 가꾸어져 있는 해운대 모습, 놀랄 정도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이 해운대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고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면서 삼보일비 하겠다. 이게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수욕장 들어가는 모습이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혼자 술을 끌고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해운대에서 삼보일비를 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 해운대 바닷가인데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휴일이 되면 여기 바닷가에 사람이 꽉 차겠죠. 다행히 제가 온 날은 화요일 평일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물도 깨끗하고 모래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공중도덕이 상당한 것 같아요. 문제가 되어 보이는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삼보일비를 할 적당한 곳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렇게 이제 다녀보았습니다. 삼보일배를 할 만한 곳이 있나 싶어서 저 손수레 끌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 해변가에서 삼보일배 해도 될 것 같긴 했습니다. 이런 모노레일 과거에는 없었죠. 저도 이번에 와서 이제 처음 봤는데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멋있는 풍경이었고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오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삼보일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혹시 기점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 모습도 이렇게 한번 카메라에 담아 봤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늙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해운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좀 이분들은 인도 분들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일 것 같아요. 유럽인들은 아닌 것 같고 이란에서 오신 분인가? 제가 볼 때는 인도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 분들 같아요. 지금 보이는 곳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건물입니다. 자, 모래도 좋고 바다 풍경 참 좋았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라면 이 해운대를 한번 찾아보고 싶겠죠. 해운대 온 기념으로 또 이렇게 제 모습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사실 또 언제 해운대를 찾을지 기약이 없잖아요.
검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산보일들을 하겠다는 이런 용기를 낼 용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죽었다고 제사에도 기념을 남기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운대 참 그림 같은 풍경이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춤추는 사람들 같아요. 아, 이 사람들 말입니다. 아, 제가 잠깐 춤을 봤는데 너무 멋있게 추더라고. 놀랬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몇십 년 동안 급속히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제 성장하고 하면서 이 세대 간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엄청난 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세대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대화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금방금방 올렸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저도 요즘은 제 수행에 좀 더 몰두하자 싶어서 사실 유튜브 영상 올리는 데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해놓고는 솔직히 그 편집 작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달맞이 길이죠. 여기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자주 좀 올릴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산보일비에 앞서서 잠깐 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뒤에 오던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차 세 대가 서로 그냥 밀려고 들이받는 바람에 삼중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걸 잠시 사고 수습을 도와주다가 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해운 산보일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온 김에 이 달맞이길 안내판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자, 제가 산보일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요. 수행복으로 갈아입었죠. 저 수행복에 지금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는데 저건요 실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다이소에서 실꾸러미를 이렇게 사면은 그 조그만한 그 실패 여러가지 색깔의 실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기도 아깝고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떨어진 거 꾸며다 보니까 울룩들룩해지는데 제가 무슨 각설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갖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실 갖고 깊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건데 들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저런데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 산보일비를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고통을 참고 이기고 극복하는 게 그게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붓다 가르침의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 몸에 일어나는 고통을 이기고 참고 극복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서울대학교에 계신 모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자인화교와 불교는 일란성 상등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니까야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니까 불교와 자인화교는 완전히 근본이 다른 종교예요. 예. 그 자인화교는 머리털도 뽑고 옷을 홀랑 벗고 다니고 계속 걷고 철저히 불살생계를 지키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불교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 삼동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자인화교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뭐 천상에 태어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불교는 현세든 내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탄심, 진심, 지심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삼보일별 하면서도 무릎이 까지고 뭐 이마에 피가 흐르고 그런데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장구 완전히 갖추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제가 지금 풍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목적은 사띠 아라마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띠 아라마는 과거에는 뭐 많은 분들끼리 실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중화를 위해서 인도 불사를 위해서 대중화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방안이 풍선 이벤트를 해보자. 이 풍선에다가 사띠 아라마를 소개할 수 있는 작은 메모를 부착해서 나눠주는 이런 풍선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그걸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구체화해서 한번 실험 삼아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전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해서 해나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 사띠 아라마의 아쇼카 석주를 실물 그대로 재현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타가야 그 대탑 엄청나죠. 불교의 상징적인 유산이죠. 그것을 김해 사띠 아라마에다가 재현해서 건축해보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뭐 생각뿐이겠지만 구체화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황한 꿈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되고 사띠 아라마는 성역화가 되고요. 왜 그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가야 지역에 일찍 들어왔던 그 불교가 신라 불교의 모태가 되고요. 그 신라 불교는 원광법사, 차장유사, 원효스님, 의상스님 이런 탁월한 기라성 같은 그런 수행자들을 배출을 했고 그 힘으로 삼국을 통일한 거 아닙니까? 신라가 삼국을 그러니까 한반도의 변방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배경은 첫째가 불교고요. 두 번째가 여성 노동력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요, 여왕이 출연했던 나라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예, 신라는 일찍부터 여성의 노동력,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했고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그 힘으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신라 불교의 모태가 바로 가야 지역에 일찍부터 성행했던 순수 불교의 힘이다. 그러니까 신라 불교의 모태는 가야 지역에 있던 사띠 아라마와 같은 수행이다. 그래서 사띠 아라마는 성역화를 하고요. 지금 가야의 그 가야 문화사, 가야 불교사가 증명할 수 있는 이 문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물은 있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지역도 가야잖아요. 그 김해가 가야 지역이잖아요.
사띠아라마가 김에 있잖아요. 그리고 순수불교.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그 200년 후에 아소카라는 그 인도의 왕이 전 인도를 통일을 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아서 곳곳에 전파를 했죠. 그때 세운 게 부다가야 대탑이고 아쇼카 석주잖아요. 우리가 아쇼카 석주와 부다가야 대탑을 김해 사띠 아라마의 실물 그대로 재현해보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사띠 아라마 지역을 전체를 성역화해서 가야 불교를 재생해야 된다. 그것이 또 세계 불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일 거예요. 지금 사띠 아라마의 그 부타파라 스님은 인도 불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노력, 그런 원력을 우리 한국의 불자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동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풍선 이벤트를 하는 것도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도 이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하는 거죠. 삼보일배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건강해지고, 예. 이게 이제 한국드라니까야 경행경의를 보면 부처님이 이 경행에는 5가지 이론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삼보일배는 그 경행의 한 방편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풍선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풍선이 뭐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고 짐스러운 사람들도 있겠죠. 뭐 연대가 다른 거니까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풍선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은 물론 아닌 거고, 어린애라든지 또 애기 가진 엄마라든지 또 이런 걸 또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사띠아라마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했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네, 저 수레를 이제 풍선으로 꾸며서 관심 갖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요. 예, 뭐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던 것을 한번 이렇게 구체화해서 실현을 해본다는 거,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대중의 반응이 어떨지 저떨지 뭐 그런 거는 지금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앞에 보이는 저 사진이 있는 게 바로 아쇼카 석주입니다. 네. 그 인도의 아소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곳곳에다가 불교를 전파하면서 저런 석주를 세웠죠.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석주를 우리 한국에서도 실물 그대로 재현해서 김해 사띠아라마 지역에다 한번 세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다가야 대탑도 어마어마한 인류의 문화유산이죠. 그것도 김해 사띠아라마의 실물 그대로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 근데 지금 마음은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를 들까 상상을 해봤을 때 몇천억이 들는지 주간이로 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띠아라마 부다파라 스님은 지금 세계 최고 최대 성가대를 만들어보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지금 엄청 정진 중이죠.
가능할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3보 1배를 시작했던 거죠. 3보 1배는 정작 힘들지 않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 좀 힘들었고 알아볼 일도 많았고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이게 좀 시간이 걸렸고 귀찮게 됐습니다. 근데 정작 3보 1배 이렇게 들어가면은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죠.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한다거나 뭐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수행을 목적으로 3보 1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덧붙여서 뭐 불편하지 않는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사태 아라마를 위해서 이제 뭐 홍보 내지는 전도 내지는 전법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3보 1배를 이렇게 하면요, 첫째는 몸이 편안해지고 두 번째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이 좌선하는 것보다도 3보 1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손 모으고 내리고 엎드리고 숙이고 일어나고 두 손 모으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3보 1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운동하듯이 그냥 죽을 판 살 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뭐 글쎄요. 그건 3보 1배 수행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3보 1배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이죠. 이거 운동일 수는 있지만 운동에 거쳐서는 안 되고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간절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삼보일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건 간절한 거죠. 수행은 수행이지 않습니까? 수행하는 방법으로 삼보일배를 해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고경의 경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삼보일배를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길에서 길로, 예, 대한민국 전역을, 예, 노숙하면서 삼보일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게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삼보일배,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예, 편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